지금 여기는 뚜엠바오에 나와 있습니다. 뚜엠바오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통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 원리를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 원리에 내가 여기 이제 16년째 와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통 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전통 원리를 한 명, 두 명 하더니 지금 뭐 한 10년 전, 한 2, 3년 전부터는 전통 원리를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초원 같은 경우는 100% 전통 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 원리를 하는데 전통 원리에서 이제 뭐 신랑만 달랑 와서 이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전통 원리 할 때에 전통 원리니까 돈을 내십시오 이런 말 안 했었어요. 신부한테 돈을 보태십시오 이런 말 안 했어. 전통원리 허원같이 신랑은 참석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통원리 하게 되면은 뭐 신랑이 일부를 부담을 해 주시죠. 근데 이제 초원 같은 경우는 전통원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전통원리를 100% 한다고, 거의 100%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초원인데 전통원리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 같은 경우는 전통원리를 아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통 원리를. 그리고 이제 전통 원리를 할 때는 신랑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2,000달러 준 사람도 있고 적당히 이제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 원리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요. 그리고 어떤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신랑이 또 한국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차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비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선물도 사오고 그러게 되면은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그래도 200만 원 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뭐 500만 원 차가집에서 준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 주면은요 쉽게 600만 원 깨져버립니다. 그 나머지로 이제 100만 원 정도 더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용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는 우리는 30만 원씩만 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의외로도 돈을 많이 줘버리더라고요. 돈을 뭐 용돈은 뭐 40만 원 줘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부들이 상당히 이거 투덜거리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신랑한테 이제 주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우리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용돈은 더 이상 뭐 얼마 이상 주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돈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많이 주게 되면 나는 그랬었어요. 용돈 20만 원 줄 때도 10만 원 밥 먹고 쓰고 이렇게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차비하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 35만 원인데 이렇게 35만 원 더 준 사람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계좌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받고 그러지는 못하게 모든 돈들은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용돈 같은 것을 이제 보내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돈으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좌를 보내면은 그냥 이렇게 신부한테 한국 돈을 그냥 35만 원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통 원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려서 용돈까지 나왔었는데요. 근데 전통 원리를 하면서 이제 전통 원리를 만약에 전통 원리를 이제 초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는데 재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0만 원씩 준다고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안 돼. 그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100%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100% 되질 않는데 이제 좀 도우면 되겠죠. 그리고 신부하고 나하고 둘이를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에서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원리 초원 같은 경우는 전통원리를 100%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전통원리 할 때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뭐 200만, 300명 옷은 적게 온 것입니다. 예. 적게 온 거. 어느 집인가 갔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통원리에 여러 간 게 아니라 초청을 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다음에 전통원리 할 때는 이 상이 100상이라고 그래요. 100상이면 6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600명이 이렇게 전통원리 할 때 같이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이니까요. 600명인데 상 하나에 6명이 앉거든요. 근데 6명이 앉는데 거기 600명이 온다라고, 이제 100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상이면은 600명이거든요. 상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봤습니다. 600명이 많은 편이죠. 예, 최고 많이 이제 온 경우는 신라 이제 신부 측에서 이렇게 하객으로 최고 많이 이제 참여한 전통원리 혼인신은 내가 알기로는 1000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발이 넓었던 것 같아요. 1000명 와가지고 우리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는 좀 더 싸긴 했었는데 지금도 한 상에 15,000에서 20,000원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0명이면은 얼마인지 알겠잖아요. 1000명이면 얼마예요? 그저 2천만 원 돼버려. 그만 해도 한다고 한다면은요. 거기 또 이제 신부 또 뭐입니까? 이렇게 그 웨딩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벤트를 하거든요. 또 노래도 부르고 뭐 가라오케 불러다가 내가 금방 말한 것은 그 한 상당 1,5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 상당 그 15,000원이니까, 예? 그죠? 이렇게 이렇게 1000명 오면 1,500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게 되는데, 만약에 밥 먹는 거 말고 다른 것들 그 외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결혼식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통원리도 여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 사람들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랑들은 전통원리를 하면서 그 돈 주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것처럼 되는데 그것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원리를 하실 때는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날짜를 잡습니다. 좋은 날짜를 잡아요. 좋은 날짜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또 한국에서 신랑이 회사에서 또 날짜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올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전통원리를 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해준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행여라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전통원리 할 때에게 실질적으로 돈도 내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나 얼마 상당히 시간 지난 다음부터 베트남이하고 한 10년 좀 넘었겠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기로 원하고 자연스럽게 돈을 주는 것이 이렇게 관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혼식 할 때에 이렇게 신부집에다가 200만 원이죠. 한국 돈은 200만 원씩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물 좀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300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적정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부집에서 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많게는 2,000달러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달러 지금 350이라고 한다면 1,350이라고 한다면 270만 돼 버려요. 한 70만 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원리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됐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 전통원리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국제결혼하면서 전통원리는 무조건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초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하죠.
그러나 재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또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않고 그러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결혼하면서 돈에 관련된 문제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인상적 풀이고 같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내가 봤었을 때는 그것은 나는 안 하고 그냥 지내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랑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뭐 전통원리 비용도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전통원리 할 때는 신랑이 왔다 간지도 몰라요. 어쩔 때는 언제 헌나는 그 알고 간단하게 한 경우는 진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어떤 신랑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머물렀다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잘 모릅니다. 말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통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은 전통원리하고 이렇게 전통원리하고 회사하고는 관계없다는 사실 나중에 알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요, 한국에 결혼했던 신랑들이 이제 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랑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초청을 하고 와줬으면 좋겠다 몇 번 했는데 바빠갖고 못 가는 거죠. 전에는 이제 가기도 했었어요. 가면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부주를 합니다. 축의금은 왜냐면 거기 이제 말하자면 초청장이 날라오면은 그 사람만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또 거리가 멀고 그러면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예요. 꼽을 정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전통원리는 이렇게 이렇게 정해졌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남부 쪽이 전통원리가 좀 할 때 돈을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해드리면은 지금 200만 원을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더 준 사람은 더 줄 수 있으면 주되, 이렇게 2,000달러 남지 못하게 그 선에서 이렇게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